보편적 기본소득제 말은 좋긴 한데 구체적으로 월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영국에서 특정 지역의 한 30명에게 약 월 1,600파운드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금액이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인공지능 CEO가 등장했다는 이야기 한번 했었죠. 네, 몇몇 사례지만 마치 SF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근데 사실 CEO라는 직책은 일반적인 직업군 중에서도 이제 비교적 소수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또 아직은 이제 인공지능에게 실제 인간 CEO 같은 통제권은 이제 쥐어줄 수 없는 현실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큰 위협이라고는 이제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진짜 문제는 이런 CEO가 아니라 이제 이 일반적인 직업들까지 이제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럼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것도 AI CEO처럼 아직 체감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뉴스에 꽤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물론 이제 아직은 나와 상관없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느껴질 수는 있지요. 지난해 헐리우드에서 벌어진 작가 조합 파업이 있었는데, 이 이유가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작가들이 실업자 될 것 같다는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을 정도로, 이게 이제는 그렇게 이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문제가 이제 아닙니다. 진짜예요? 돈 올려달라고 파업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작년 11월 개봉 예정이었던 듄2도 올해 초로 개봉식이 미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심지어 여러 영화 대형 스튜디오들이 주연 배우는 아니더라도 각종 단역이나 이런 엑스트라 배우들을 AI로 대체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작가 파업인데 이 배우 조합까지도 이 파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긴 요즘 오픈 AI의 소라 같은 거 보면 1인 영화 제작의 길도 멀게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는 것을 왜 이렇게 무덤덤하십니까? 현실 부정이라고 할까요? 인간은 막상 닥쳐야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인간들이 다 닥쳐야 일을 하죠. 마감 효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맨날 마감되면은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는데 몰려야 하죠. 그렇습니다. 하루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일을 미리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꼭 그때 가서 하루만 더 있었으면 그 소리 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게 지금 빠르게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세계 경제 포럼 여기서 인공지능이 2025년까지 약 8,500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추정을 했고, 근데 이거는 좀 그러네요. 내년인데 바로.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리고 그거 말고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은 여기는 이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소 14%의 인간 직원이 AI의 발전으로 인해 경력을 바꿔야 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은 여기도 역시 2030년까지 인공지능이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고, 또한 이제 그때쯤 되면은 미국과 유럽의 일자리 중 3분의 2가 이게 어느 정도 AI 자동화가 적용되어 있고, 전체 일자리의 약 4분의 1은 전적으로 이 인공지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이제 오픈 AI 연구원들은 교육을 받은 사무직 근로자 중 연간 $80,000를 버는 근로자가 이 인공지능에 의한 인력 자동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는 MIT와 이제 보스턴 대학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여기도 이제 AI가 2025년까지 최대 200만 명의 이제 제조업 근로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고연봉자에서 제조업 근로자까지 영향을 안 받는 직업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비디오 게임 사이버펑크 2077에 나왔던 로보택시 회사 CEO가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이 될 일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진짜 좀 심각한데요? 진짜 가까운 미래에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몇십 년 돈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벌어둔 것도 없는데 벌써 잘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의 거두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런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의 위협과 이런 위협에서 인류는 이제 어떻게 대비하고 생존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 저도 그 인공지능의 대부라는 얘기 들은 적 있고 그 몇 번 그 저희 영상에도 언급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꽤 그 저명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 제프리 힌튼 교수는 영국 사람이고요.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제 가장 존경받는 선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최근까지 그 토론토 대학교 및 그 구글 브레인 팀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로 그 인공신경망 연구에 그 이다견이 있으신 분으로 그 역전파 알고리즘의 실용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심층 신경망 개념 정립 및 그 효율적인 그 신경망 학습 기법 발견 등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 발전에 그 굉장한 그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에요. 아, 딥러닝 기술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업적이 인정돼서 그 컴퓨터 과학계의 그 최고 영예인 그 이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튜링상을 2018년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얀누쿤도 2018년에 받지 않았나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저번에 언급했던 얀 르쿤과 그 캐나다 인공지능 연구자 요슈아 벤지오 이렇게 셋이 2018년에 공동 수상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구글을 떠나서 그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이제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최근 구글을 떠나셨다고 했는데 오늘날 그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에 많은 역할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2013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9년간 구글에 재직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글 브레인팀에 이제 고문 및 연구원으로 합류해서 이제 구글 그 토론토 AI 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있다가 2022년 5월에 이제 구글을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재직 기간 동안 그 힌튼 교수는 이제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엄청난 그 핵심 역할을 했고요. 특히 그 이미지 및 음성 인식 분야, 그러니까 이제 멀티 모달리티 분야에서 이제 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뭔가 그 대단한 분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 이분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다고 주장하셨나요? 일단 그 제프 힌튼 교수는 그 최근에 그 BBC와 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많은 이제 일상적인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이제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이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아, 그 말도 많은 그 기본소득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평소에도 기술이 이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을 해왔는데요.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이 그 타격을 이제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 말은 좋긴 한데 구체적으로 월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아, 예, 그 뭐 제프 힌튼 교수가 이제 뭐 월 얼마를 구체적으로 이제 줘야 된다고 주장한 건 없지만 그 지난해 그 저번에 이제 모인 그 영국에서 그 오토노미라는 이제 한 싱크탱크에서 이제 빈곤층에 대한 이제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특정 지역의 한 30명에게 그 약 그 월 1,600파운드의 그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충 그 이 정도 금액이 그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충 최근 하늘로 한 2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적다면 적고 그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이거 사실 정치판에서도 논쟁이 많은 주제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그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은 그 정부가 이제 소득에 상관없이 이제 모든 개인에게 이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부자도 이제 가난한 자도 다 받게 되는 거니까 과연 공정한가? 또 재원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 문제가 그 영국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그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제 자금을 이제 공공 서비스가 아닌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될 뿐 아니라 이게 반드시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 말이 많아서 그런지 그 영국 정부 대변인도 그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제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액수가 진짜 그 세후 한 300만 원 정도라면 현재 기준으로도 1인이 어느 정도는 생활 가능한 액수 아닙니까?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정적인 주장들이 많네요. 예. 영국 내에서도 말이죠. 예. 근데 그 정치인도 아니고 그 인공지능 전문가가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프 힌튼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생산성과 부는 증가를 하겠지만 이제 그 혜택이 이제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것이므로 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제 빨리 대비를 이제 하자는 거죠. 저희가 그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그 인공지능 발전 속도에는 이제 낙관론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대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좀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는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5년에서 20년 내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려 할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빠르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인공지능 전문가 예측이니 그냥 무시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그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자신을 더 많이 만들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스스로 통제력을 잡으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이 외에도 저희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소진영 편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인공지능이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사 목적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도 그 제네바 협약과 같은 규제 체계가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과 막 러시아, 막 중국 같은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이런 군사적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의 이제 선구자이자 권위자로서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강인공지능 같은 이제 이 분야에 엄청난 발전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이 인류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작용과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을 이제 함께 예측한 이제 독특한 분이신데 특히 이번 인터뷰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그 대량 실업과 불평등 문제까지 지적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그 해결책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 좋게 말하면 그 균형 잡힌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막상 본인은 그 저런 위험한 인공지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니 좀 아이러니한데요. 특히 그 이분의 그 AI의 미래에 대한 견해는 그 예전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던 그 메타의 그 AI 전문가 얀 르쿤 그 사람과는 이제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그 얀누쿤 이분은 그 AI의 인류에 대한 위협이 그 터무니없을 만큼 황당한 일이며 뭐 인공지능에 대한 일자리 손실은 뭐 영구적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그 강인공지능 뭐 AGI도 뭐 아직 먼 이야기라고 예측을 했었죠. 근데 지금도 그 미국 등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 않나요? 또한 이렇게 되면 그들이 그 인공지능이나 그 우주 개발 등의 연구비를 줄이게 되거나 뭐 고용 인원을 감소시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그 현재도 저런 그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막 각종 조세 회피 등의 방법을 써서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 비율이 이제 낮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이들 기업들이 쉽게 아 네네 하고 그렇게 협조할지는 의문이죠. 거기다가 뭐 많이 나오는 맨날 충돌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이제 지나친 세금 부담이 가해지면 연구개발비 삭감, 뭐 인력 감축 등의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신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죠. 또한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은 이제 근로자들의 노동 동기가 약화될 것이라고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동기 약화요. 예, 이런 건 항상 그 기업들이 그 근로자 압박할 때 그때 하는 변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휴일 같은 거 줄일 때 말이죠. 맞습니다. 아주 그럴 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오 작가님은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 인간의 속성상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근로 의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이는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여러 이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 국제적으로 디지털세 그리고 뭐 최저세율 뭐 이런 것 등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앞에서 말한 그 빅테크 대형 기술 기업의 이제 그 과세 회피를 이제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지 않도록 이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이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그 주요 그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해서 독점적이지 않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얻는 수익을 환원해서 기본소득 외에도 뭐 직업에 대한 재교육, 그 산업 정책 등 뭐 다각도의 대책을 이제 병행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은 쉽죠. 이런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석적인 답변 같은데. 그렇죠. 되게 뭐 그 정말 이론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결국 이제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이제 모든 국민에게 이제 골고루 돌아가도록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과 역할이 정말 앞으로 특히 이게 중요해질 것은 사실이죠. 특히 이러한 문제를 그 정치적 이념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이제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인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한데 정치적 이슈로 함몰돼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 제프리 힌튼 교수 외에 그 미래에 뭐 기본소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전문가들이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 제프리 힌튼 교수 외에도 뭐 미래 인공지능과 이런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세 도입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꽤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뭐 미래학자이자 그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그 마틴 포드가 자신의 저서 그 차세대 기계혁명이라는 책에서 그 인공지능과 이런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 가능성을 경고를 하며 그것을 이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을 했었고요. 또 MIT 그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그 에릭 보리놀프스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이제 일자리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을 하며 이제 또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밝혔었고요.
그리고 그 저 유명한 전 미국 대선 주자 그 앤드류 양 있지 않습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한때 지지했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캠페인 주요 공약으로 이제 프리덤 디비던드라는 이제 또 기본소득제 도입을 내세웠었고요. 저희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그 로봇 소피아의 제작 회사인 그 핸슨 로보틱스의 CEO이자 그 로봇 공학자인 그 데이빗 핸슨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한 그런 기술 이제 실업에 대해서 이제 대비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이제 지지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도 결국에는 이게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이제 자동화로 인한 여러 실업 부작용을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부의 재분배를 이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역시 뭐 의견이 분분하지요. 그래도 꽤 많은 그 저명 인사들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분들 다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뭐 실업자가 생긴다고 하는 이런 문제 사항들이 생기는데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기본소득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정말 그 획기적인 기본소득세를 주장하는 분은 이제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오픈 AI의 CEO인 그 샘 알트만입니다. 아, 챗GPT의 샘 알트먼이요? 맞습니다. 전혀 이런 조건은 상관없이 탐욕스러워 보이는데? 아니 왜 이분은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 이분의 이제 기본소득세 자원 마련과 해결책은 뭐 앞에서 얘기하는 거와는 좀 다른데 이거는 저기 시간 관계상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샘 알트먼이 주장하는 그 기본소득세 무척 궁금하긴 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그 해결책의 하나인 기본소득세 도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